조선 500년 왕 중에 측근을 가장 많이 처단한 왕은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사약을 먹고 죽은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면서 그 복수심에 측근 239명을 처형하거나 귀향 보내고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상대편을 가장 많이 처단한 대통령은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연산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적폐몰이로 구속하고 직장에서 내쫓는 인격 살인을 저지르고 귀향에 해당하는 한직으로 보냈고 2명의 전직 대통령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고른 장수가 말머리를 돌려 달려들자 치마두른 여자 추미애를 내세워서 그 치마폭에 숨는 추태를 보여가지고 연산군보다 더 치졸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십 명이 자살한 난삽한 문재인 정권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문재인은 무슨 이유로 연산군보다 더 추한 짓거리를 했을까? 그의 사상이나 무지함 때문도 있겠지만 나는 문재인이 본 피칠가불한 노무현의 끔찍한 죽음의 공포 때문으로 간주합니다. 그 공포 때문에 이렇게 난삽한 짓거리로 임기를 때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권 말기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노무현. 그래서 정권이 이명박으로 교체되면서 시작된 수사로 검찰과 언론이 협공을 해서 노무현이 죽었다고 믿는 문재인은 그 촛불난동으로 대통령이 된 뒤 노무현 같은 죽음을 피하려 사생결단 언론과 검찰 장악을 시도했고 대가리 깨져도 자신을 옹호하는 대깨문을 귀 앞에 지키려고 공정성을 짓밟는 아전인수 짓거리를 했습니다. 아전인수란 자기 논에만 물을 댄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는 비슷한 말로 돌로 양치질을 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침유수석이란 말도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억지를 쓴다는 말인데 이 말대로 흐르는 물로 베개를 삼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문재인이 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 정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은 모두 100여 명에 이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1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켰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들의 삶과 명예를 짓밟아 되살아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노무현의 죽음을 떨치려는 듯 절규했습니다. 그는 언젠가부터 입술 부르튼 얼굴로 공식 석상에 나와 주변에서 그가 밤마다 혼술을 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의 절규는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서 왕자에 오른 맥베스가 권력을 휘두르다가 두려움에 헛것을 보면서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비극은 피는 피를 부른다면서 막을 내렸고 문재인은 추미애 치마폭에 매달린 난삽함으로 정권의 막을 내렸습니다. 권력에 집착하면서 초연한 척하고 착한 궁정에 광대짓을 하며 피를 탐했고 안락을 갈증내면서 당당한 척, 실패하면서 성공하는 척. 그의 서사는 비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임기 내내 오직
피칠갑을 한 노무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듯 지지율 40%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청와대와 그 측근의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조국 사태 이후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 비리 의혹들에 대해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갑자기 권력 비리가 사라진 나라가 된 것인가? 라고 했으며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이제 거대한 악을 감시할 국가 기능은 존재하지 않다 탄식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돌발 변수를 제거하려 검찰을 두 개로 쪼개는 야비한 분할 통치로 문재인은 실책을 감추려 했습니다. 문재인은 지지율을 지키려 코로나 돌림병까지 사용하는 반인륜적 발버둥을 치는 사이 민생은 절벽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항사코 기묘한 책임 회피 광대 짓거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색나는 일에는 앞장서고 폼 안 나는 일은 뭉개거나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편 가르기는 밀어붙이면서 미래를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같은 인기 없는 과제는 죄다 차기 정권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는 자화자찬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수십만 국민이 돌림병의 무더기로 쓰러지고 화장터가 미어 터지고 자영업자들이 가족과 함께 차 안에서 연탄불을 지피는데도 그는 삼류 연출가 탁현민 지시대로 유명 연예인을 만나고 독립운동가 유골 송환이나 모양새 나는 곳에 얼굴을 보일 뿐 정작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지지율을 지키려 눈물을 찔끔거리기로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그리고 인재한 대통령으로 연기를 했지만 그 뒤에 탁현민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무현의 피철갑 죽음을 본 문재인에게 대통령 자리는 부엉이 바위 위에 놓인 흔들 의자라고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는 시장에서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지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기껏 강화문 맥주집에 대깨문 모아놓고 짜여진 각본만 읽었습니다. 집무실을 강화문으로 옮긴다는 약속도 구라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해 자신은 24시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계군에게 사살당하고 소각당할 때 그는 자빠져 코를 골았다고 합니다. 그는 전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적폐라고 비판했지만 그것 때문에 관계자들을 깜빵에 쳐넣었지만 납세자 연맹이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옷값 공개를 요구하자 거부했습니다. 그는 취임 때 한 약속 다 팽개쳤습니다. 진짜 지킨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뿐입니다. 그가 우리 국군을 오그라뜨릴 때 북계는 한국 전역을 타격할 미사일 도발 시리즈를 펼쳤고 그들 부부는 밀린 숙제하듯 외유성 순방을 했으며 책임 윤리를 헌시처럼 버렸습니다. 그는 노무현처럼 되지 않으려 책임은 신하에게 미루고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실책도 실적으로 포장하고 사과도 남 얘기하듯 씹으렸으며 누가 뭐래도 줄기차게 국정 성과를 자랑하는
유체 이탈 그는 일자리 늘린다면서 역대 정권은 많아야 3만 명 수준으로 늘리던 공무원 수를 3년 8개월 만에 무려 10만 명 가까이 늘리는 기막힌 뻘짓거리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그들의 연금 등 천조 원의 돈을 갚아야 하는 덤태기를 졸지에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그 임기 중 국가빚이 1,000조가 넘어서 올해 말 우리나라 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암울한 경고가 외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산군보다 더한 폭군 문재인은 이제 지 고향도 아닌 양산으로 숨어들려 합니다. 그 주변 풍광이 좋답니다. 공기도 좋고. 저 산 같은 빚더미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 빚 때문에 비틀거리면 문재인은 아마 양산에서 그 통속들과 함께 빈정거리면서 이빨 쑤시고 쪼갤 것 같아서 분통이 터집니다. 이 잡것들 온전히 양산으로 내빼도록 내버려 둬야 할지, 후대를 위해 윤석열이 법대로 심판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흉설수설했습니다. 감사합니다.